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 상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점점 커지면 체증식 상환 방법이고 증가하니까. 그리고 점점 줄어들면 체감식이네요. 얘를 뭐라고 표현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금액씩 갚는 게 뭐였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얘는 말 그대로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대출 원금을 전체 횟수로 그냥 나눠주면 되죠. 1억인데 10년에 걸쳐서 매년 갚는다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얘기였어요. 그때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대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원금액은 균등한데 이자가 점점 줄었죠.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불하나요?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나요? 내가 1억 중에 5천만 원 갚았는데 5천만 원에 대한 갚은 돈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데 원금액이 점점 상환됨에 따라 잔금액이 점점 줄죠. 그럼 똑같은 이자를 곱해줘도 이자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균등하면 이자가 점점 줄에 따라 원리금이 줄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감식 상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오니까 기억이 없는 4번과 5번은 X겠네요. 지워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이 있어요. 그럼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은 화폐의 시간가치 6개가 있었죠. 화폐 시간가치 개수 6개. 그때 저당이 딱 뜨면 뭘 곱하죠, 여러분? 저당 상수를 곱하거나 저당 상수의 역수인 저당 상수는 미음 없죠. 연금과 관련된 현재 가치 개수의 역수였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로 나눴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돼 있는데 얘가 맞는지 이제 표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액은 작았죠. 왜 그러냐면 초반에 잔금액이 크니까 똑같은 이자를 곱해도 이자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컸네요. 그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의 이자를 더한 게 원리금인데 얘가 균등했던 거죠. 그런데 이자가 점점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점 줄어들죠. 이자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뭐는 점점 커져야 될까요? 원금 상환분은 점점 커졌던 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은 균등하고 이자는 불균등한 거예요. 점점 주니까. 원금 상환분도 점점 주네요. 그러니까 불균등하죠. 그래서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네요. 이자액이 점점 줄에 따라. 되셨죠? 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X인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1번을 또 지우겠네요. 그 다음 디귿.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반에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거예요. 그럼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현재는 소득이 적지만 나중에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하겠죠.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법의 초기에는 갚는 금액,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액보다도 적을 수 있었죠. 작을 수 있었죠. 그럼 못 갚은 이자가 잔금에 달라붙어서 원금보다 커지는, 잔금액이 줄어드는 상환의 반대 개념,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까지 기억나시죠? 예,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은 5네요. 그럼 디귿이 들어있는 2번이 답이겠죠. 그럼 디귿이 없는 3번을 지워버리면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 크기 순이 나오면 무조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체증식은 증가했으니까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체감식은 원금 균등 사환 방식이라고 보통 문제에 나와요. 그럼 체감식이라고 고쳐놓으시고 체감식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제일 작겠네요. 그럼 뭐는 항상 중간이죠? 원리금 균등 사환 방식은 항상 중간이에요. 얘는 바뀌어도.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체증식 상환 방법의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초반에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사람 치고 갚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대출자가 감소하는 위험이 크잖아요. 체증식은. 그러니까 누리고자 하는 수익이 커서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겠죠. 그 다음 이자율을 만약에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체증식은 초반에 원금이 조금밖에 상환되지 않으니까 잔금액이 더 많이 유지되니까 똑같은 이자율을 곱해도 이자가 큰 거죠. 그래서 대출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 순, 그 다음 수익의 크기 순,
이자율의 크기순, 이자의 크기순, 원리금의 크기순 다 체증식이 제일 큰 거예요. 딱 하나. 왜 젊은 층이 체증식 상환 방법을 선호했었죠? 초반에 갚는 금액이 작고 뒤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러니까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만 반대로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뒤집혀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중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으면 초기의 잔금액은 제일 크겠네요. 그러니까 체증식이 잔금액의 크기도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감식인데 체감식이 더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순서가 체증식이 나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왔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중간이 아니면 얘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X예요. 되셨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MM으로 체증식은 플러스 증가니까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 중간, 체감식은 감소니까 제일 작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번에 2번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 2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24회 시험 문제네요. 첫 번째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고 초기에 조금 갖고 나중에 커진대요. 그럼 얘는 체증식이겠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래요. 그 다음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죠. 빼도 박도 못하게 얘 빼박이라고 하죠. 체증식이에요. 그러니까 체증식이 아닌 4번과 5번을 지워버리겠네요. 그 다음 B방식. 원리금 상환액이 맥이 동일하대요. 그럼 맥이 동일하다는 표현이 이게 균등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끝났죠, 그냥. 그래서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분은 그만큼 커졌었죠. 아까 바로 봤던 내용.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더라. 그래서 초반에 원금이 조금밖에 상환되지 않으니까 절반이 지났을 때 절반이 상환되는 게 아니라 더 지나야 되더라. 약 3분의 2가 지나야지만 절반이 상환됐었어요. 그 내용까지. 그래서 지금 B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B의 아닌 1번과 2번을 지워버리면 3번이 답이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착한 문제냐면 우리는 B를 보자마자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B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3번이 답이죠, 그냥. 다음 3번.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럼 2억 원은 대출 원금이죠. 저당액이에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물어봤어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원리금을 물어보는 순간 만약에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매회 차의 원리금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문제가 너무 쉽죠. 그러면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원리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금을 물어봤다면 얘는 분명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액을 구해놓고 이자를 빼야 원금액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리금 물어보면 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액을 물어보면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거예요. 진짜 그런 건지 볼까요? 지금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을 한대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원금 균등 상환액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 원금 2억을 전체 횟수로 나누는 거예요. 대출 기간으로. 그럼 20으로 나누면 2억 나누기 20은 1,000만 원이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액입니다. 그러면 2회차의 이자만 계산해서 바로 더해주면 답이잖아요. 그럼 2회차의 이자는 당연히 2회차의 잔금액의 이자율을 곱하겠죠. 그럼 2회차의 잔금은 2번 상환됐나요? 원금이? 1번 상환된 거죠. 이게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계속 수업 시간에 n차년도의 이자를 구해라 그러면 n차년도의 잔금인데 걔는 n-1에 상환된 금액이었죠. 그래서 1에 상환된 잔금이에요. 그럼 지금 상환 금액이 원금 균등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니까 2억에서 1,000만 원 한 번 갚았겠죠? 지금 2회차니까 한 번이에요. 그럼 얘가 3회차면 2번 갚았겠죠? 5회차면 4번이에요. 10회차면 9번이죠.
한 번씩 빼는 게 이해되세요?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2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1억 9천이네요. 그럼 곱하기 이자율 5%를 곱하면 얘는 2회차 이자가 950만 원입니다. 그럼 2회차 이자 950만 원에 원금 균등 상환액 1,000만 원을 더하면 얘는 1,950만 원이 답이네요. 4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5번의 2천만 원은 잔금액이 한 번도, 지금 원금과 잔금이 같잖아요. 그럼 한 번도 상환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1회차네요. 1회차에는 원금을 한 번도 상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억에 5% 이자를 곱하니까 1,000만 원이어서 2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럼 2회차에는 1,000만 원에, 잘 보세요, 5% 이자율이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50만 원인데 그만큼 1,000만 원을 갚았다면 50만 원이 줄 거잖아요. 전체 이자에서 1,000만 원 중에. 그럼 950인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1,900만 원이면 이자가 9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이 줄었죠. 그럼 50만 원 두 번이잖아요. 얘는 3회차의 원리금이란 얘기죠. 그럼 850만 원은 4회차겠네요. 3번이니까. 그럼 800만 원은 5회차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원금액이 균등하면 이자는 점점 줄잖아요. 우리 보셨던 것처럼. 그럼 원리금은 점점 감소, 체감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금 균등 사환 방식을 체감식, 점감식 사환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원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즐겁게 보내셨나요? 전 정말 오늘 즐겁게 보냈어요. 예,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